네. 요즘에 어떤 화두가 되는 게 트렌디함과 그다음에 가성비 이런 게 가장 큰 아마 그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큰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파인다이닝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성비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층들이 소비하는 그런 카테고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2, 3만 원의 가격차 때문에 손님들의 어떤 편중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쪽 분야는 아마 굉장히 더 심할 것 같아요. 트렌디함이란 게 제가 지금까지 외식업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제 친구도 이 프랜차이즈를 하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는데 그 친구도 뭐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생각도 사고도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트렌디함에 끌려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맛있는 토마토 소스와 좋은 식재료 그걸 고집하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10년이 넘게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뭐 100억, 200억대의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트렌디함이란 게 과연 10년, 20년 갈 수 있을까요? 트렌디함을 정말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소기업 아니 소규모의 점주들은 과연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란 거는 절대적으로 계속 발전만 하지 않아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파인다이닝 카테고리도 분자 요리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파리에 가면은 샹들리에 밑에서 옛날 조리법으로 하던 레스토랑들이 건재하게 살아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퀴진을 더 성숙시키고 잘하는 젊은 셰프도 많아요. 하지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트렌디함만 보고 간다면은 생명력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100%제 견해고 제가 생각엔 그래요. 외식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식재료의 퀄리티와 유통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택배를 다 받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은 뭐 대충 파악해도 반 이상이 냉동 제품, 뭐 건재료 이런 걸 유통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 20개만 있어도 거기에서 정말 좋은 식자재가 유통이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틈새 시장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카페는 저는 단순한 카페라고 생각하겠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커피 하나라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고 새우 하나만 해도 각 나라에 수입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새우 하나만 잘 골라서 써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는데 새우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소스 뭐 여러 가지 해물 뭐 이런 요리에 다 들어가는데 그 새우 하나만 좋은 걸 써도 사람들한테 다르게 인식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친구는 그 새우만 한 컨테이너를 사버려요. 한 컨테이너 몇억 원씩 사가지고 그걸 자기네 점주들한테 정말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뭐 몇 프로치 하는 건데 심한 데는 한 20%까지 유통 마진을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본사나 그러니까 소비자도 만족을 못하고 점주들도 만족을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식자재를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어떻게 저희가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그 프랜차이즈든 레스토랑이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모든 한 7, 80%의 제품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노지에서 자라지 않는 식자재들의 뭐 영양소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나 맛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요. 트렌디함은 조금은 천천히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국적인 과일의 활용, 뭐 지금 제가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열대 과일이 많습니다.
물론 열대 과일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많이 접하지는 않고 뭐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예전보다 좀 더 다양한 과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갈수록 이런 과일 활용에 대한 그런 메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반연 건강도 있겠지만 특히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는 더 그런 디저트 메뉴가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 이런 메뉴 자체가 많은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원래 뭐 많은 과일 자체가 디저트에는 활용이 됩니다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다른 디저트 군으로서의 활용도가 좀 많아지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이제 차를 활용한 메뉴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matcha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얼마 전부터 사실 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티와 같이 페어링해서 음식을 만드는 곳들도 생겨나고, 어쩌면 이 드링크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커피씬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반대로는 티, 이런 음료 자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음료 하신 분들도 어쩌면 고민은 음료와 결국은 간단한 디저트나 아니면 어떤 먹을거리들이 같이 이제 어떤 것들이 맞을까 고민일 것 같고, 반대로는 이런 음식 쪽이나 먹을거리를 하는 곳들은 어떤 음료가 조합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는 저희는 뭐 워낙 뭐 흔하게 저희가 먹고 있는 거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작용을 합니다. 김치 하나만 해도 이미 많이 알려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김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메뉴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꾸준히 활발하게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음료화된 가정 간편식, 요즘 뭐 간편식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뭐 사실 편의점만 하더라도 먹을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나온 형태, 오늘 먹은 사실 도시락만 해도 좀 더 형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거는 가정 간편식 중에서는 음료를 사실은 택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한 가정 간편식은 가령 이제 편안한 스무디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스무디는 많이 알지만 또 세계적인 요즘 트렌드 자체는 뭐냐면 이 드링크 자체에 영양소를 다 집어넣습니다. 파우더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파우더를.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프로틴 이런 파우더가 아니고 영양가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우더가 들어가는 것들. 가령 이거는 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정 과일이 이런 특정 좋은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걸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끼니를 대용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용화가 해외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나 런던 같은 곳들은 그런 드링크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에너지 부스트라고 하죠. 지금도 뭐 그냥 브랜드를 제가 뭐 말하면 좀 뭐 그럴지 모르지만 스무디킹 같은 경우 사실 제가 10년 전에 스무디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간편식이 될 수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류처럼 되지 않고 그냥 좀 너무 음료같이만 돼버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정약광을 받는데 좀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게 스무디 말고도 사실 저 사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습입니다. 습. 뭐 원래 음식에서는 콜드습도 물론 있습니다만 차가운 습이 아니더라도 영양가가 들어가는 것들로 간편식으로는 만들 수 있는 조합인 거죠. 사실 이게 그냥 마시기 편한 것들이니까요. 그거 아무래도 보관이 조금 더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사진을 제가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퍼곡물 뭐 워낙 요즘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건강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곡물은 어디에 좋고 이런 곡물은 어디에 좋고 이런 시드는 어디에 좋다고 나오지만 그걸 실제로 메뉴로서 팔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이 메뉴 개발을 할 때 얼만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로만 넣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메뉴 개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곡물이 좋은 건 아는데 이 곡물로 그냥 메뉴를 만들어 했을 때 이게 너무 메인만 돼야 되지 않나, 꼭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에스닉푸드 같은 경우 뭐 요즘 강세고, 사실 퓨전 음식들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 요즘 동남아 음식이 굉장히 뭐 핫하잖아요. 뭐 베트남 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타이,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이젠 대만 음식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 형태 안 말고는 이제 다른 건 없을지도 한번 잘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희가 한식 그러면은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이다 보니까 조금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파스타가 보통 얼마씩 받으면은 뭐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10,000원? 8,000원? 자, 8,000원 위로. 10,000원 정도, 네. 12,000원, 11,000원 싸다. 근데 칼국수를 12,000원 받으면은, 아니면 쫄면을 12,000원 받아요. 안 먹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먹죠. 솔직히 들어가는 원재료는 뭐 이렇게 속 안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해서 뭐 알리오 올리오 뭐 그런 거, 그냥 마늘, 베이컨 아니면 그런 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건 보통 스킬이 들어갔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씩 받아요. 그래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근데 쫄면은 5,000원 넘어가면 안 돼요. 싫어요. 5,000원 넘어가면. 아씨 왜 이렇게 비싸? 뭐 들어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한식이, 그러니까 좀 생각 자체도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원재료를 담음새도 담음새지만 좀 더 이렇게 그 스테인이 아니라 뭐 사기 그릇을 쓴다든가, 같은 음식이지만 나중에 한번 자기네 업장이나 가서 한번 보세요. 뭐 그냥 라면이라도 냄비에 담은 거랑 사기 그릇에 담은 거랑 뭐 유기 그릇에 담은 거랑 다 틀려요. 금액 자체도. 그 김유진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공깃밥을 그냥 밥을 밥공기에 담으면 1,000원짜리고 사기 그릇에 담으면 2,000원짜리고 2,000원짜리에 4,000원짜리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가마솥밥은 2,000원. 2,000원에 더 추가를 하면 4,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돌솥에 넣나요? 자,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곤드레 안 비싸요. 곤드레 뭐 1kg 해봤자 한 3,000원이면 살 거야 아마. 곤드레 넣으면은 1,000원짜리 밥이 4,000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시켜 먹어요. 그렇게 자꾸 매출을 증대시키고 손님들한테 이 집은 뭔가 틀린 것 같아. 반찬 담음새도 한 번 더 오고 싶어. 그냥 김치 깍두기가 아니라 김치 깍두기 담더라도 R&D한테 얘기를 해. 야, 그냥 깍두기 담지 말고 좀 새로 만들어봐. 저희는 깍두기를 사골 국물에 담아요. 그 풀을 쓸 때 보통 풀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골 기본 베이스를 우린 사골 많이 끓이니까 그 물을 사골 국물을 가지고 깍두기 담아요. 그러면은 익으면서 깊은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좀 틀려요. 다른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깍두기인데 좀 맛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식은 앞으로 좀 이제 분식집 개념이 아니라 레스토랑처럼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해요. 이렇게 좀 이쁜 가게에서 백반이 아니라, 한식 그럼 자꾸 백반만 생각하잖아요. 6,000원짜리 밥. 한식은 6,000원이 넘으면 안 돼. 근데 이제는 저희가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체인점 회사들이, 한식 프랜차이즈업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이쁘게 하고 더 맛있게 하고 좀 많이 바꿔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셰프들도 사람이고 분명히 자기 매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평생 직장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업장들이 한식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매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미슐랭이라든가 이런 업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전통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업장에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되고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나도 편안하게 일을 하고 하겠는데 우리 셰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네요. 왜?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매출에 따라 내가 불안해해야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1살, 2살 먹으면서 30이 넘어가니까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그만뒀을 때는 뭘 해야 될까?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은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럽게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 건 월급이 나오고 또박또박 나오고 그러는데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음식만 하면 안 된다. 음식을 하면서 홀도 나가야 된다. 홀도 나가서 서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슈퍼바이저 있으면 불러가지고 야 손님들이 싫어하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뭐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부가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1년에 뭐 얼마를 내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장사를 하려고 제가 차렸어. 야, 난 부대찌개 한다고 부대찌개집 차렸어 이제요. 차려하고 장사했어. 손님 오기를 기다려 이제. 왔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손님만 받을 줄 알았지. 세금 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상 할 때도 처음에 할 때도 말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장사는 손님만 받는 게 다야. 음식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면은 자 나는 음식을 하지만 이 사람들 마케팅 이것도 배워야 돼, 저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래도 외식조리학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훨씬 좋은 뭐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복지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매장을 분명히 할 거예요. 셰프들도 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면 제 후배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채소의 종류를 보면은요, 엽채류, 경채류, 근채류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채류는 겨울에, 가을에 나오는 거의 식재료예요. 가을에 나오는 식재료는 저희 몸이 겨울 되면 추워지면 몸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을 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에 나오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버섯이 지금 인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신의 식품이라고 말했고 중국인들은 불로장생 영양이라고 말할 만큼 근데 지금 버섯이 종균을 배양을 해서 아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고 망가라든지 뭐 양송이 여러 재배시 나와서 또 영양적으로도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지금 버섯이 가장 핫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채소의 조리법은 보면 뭐 거의 다 아세요. 여기 동화라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동화는 지금의 우리 그 호박이 아니라 박 있죠? 박 아세요? 네, 그거 종류인데 지금 동아리 기르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아리 가지고 음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 뭐 익히시는지 잘 아실 거고 저 매죽이 무슨 죽인지 아세요? 봄에 쓰는 먹이야. 매화꽃잎을 넣어서 죽을 쓰는 거예요. 그 매죽에서 우리가 보통 나물죽은 구황식으로도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뭐 채소죽은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냈고 여기 쫙 보시면 채소 구이 요거 동화를 꽃이 껴서 구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소전 같은 것들 이런 거 그냥 보시면 알고 여기에 채소볶음의 잡채는 우리가 각각의 채소를 데쳐서 무친 거예요. 근데 요 다음번에 보시면 여기에 잡채가 또 있죠. 1700년대 음식보의 고조리서에 보면 여기에 잡채가 여기에 잡채는요 각각 채소를 볶아서 즙을 넣어서 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냉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하실 때. 그래서 요 규곤 요랑 같은 잡채는요 여기에 동물성을 넣었어요. 양이라든지 고니 그런 거를 넣어서 같이 무친 잡채. 티각하고 부각의 차이점을 아세요? 티각은 튀김옷을 안 입히고 튀긴 게 티각이에요. 그럼 튀김옷을 입혀서 튀긴 거죠. 부각은 튀김과 티각의 중간이에요. 찹쌀 옷을 묻혀서 튀긴 게 티각이에요.
그래서 승초전 규합 청소에 보면 승초전인데 이 승초전은 김에다 호두 같은 거 잣을 넣어서 매듭 지어서 튀긴 거고요. 뭐 요즘에 고추, 깻잎, 가죽, 뭐 부각으로 티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제일 오래된 게 장아찌예요. 우리 그 김치도 장아찌에서부터 비롯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간장, 소금, 된장, 젓갈, 술, 지짐이 지금 뭐 참외진이 뭐니 많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